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거기 첫 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첫 줄. 채권관계의 발생 원인은 법률 행위, 특히 계약에 의한 경우와, 자, 지금까지는 계약에 의한 경우를 공부했는데, 계약에 의한 경우와,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후자인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서로 청약과 승낙 이런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이 아니죠. 그죠? 법에서 정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무관리입니다. 자,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관리 내지 처리하는 행위다. 자, 처리하는 행위다. 우리 책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죠?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사무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옆집 식물 구독료를 지급해주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내가 우리 동네에 잘 가는 이런 중국집이 있습니다. 중국집. 그런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중국집 간판이, 여기 붙어 있는 간판이 바람에 지금 흔들흔들해서 이 간판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간판을 보고 이 중국집 주인하고도 잘 아니까, 야, 이거 떨어지면은 길 가는 사람 머리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중국집 주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간판 업자를 불러서 이 간판 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손님이었죠. 그죠? 이 중국집 간판을 바람에 흔들리는 중국집 간판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 사무 관리 내지 처리해 주는 행위라는 거죠. 자, 우리 책에 예듯이 옆집에 아저씨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신문료를 내라고 신문료 징수하는 분이 와서 배를 눌린다는 거죠. 그럼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나가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신문료를 구독료를 안 내서 받으러 왔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얼마냐 물어보니까 30만 원 미납됐다고 하길래 내가 선뜻 내줬다는 거죠. 그 아저씨한테 대신 뭐 나중에 받을 생각으로. 그죠? 자, 이런 경우가 사무관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법률상의 의무 없이 옆집 아저씨를 위해 옆집 아저씨의 사무를 관리해주고 대신 처리해줬죠. 그죠? 자, 그럼 의 한번 볼까요? 교재. 자, 예컨대 둘째 줄에 옆집의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주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되어져 있죠. 이는 부당이득, 불법 행위와 함께 법률상의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지만, 자,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줬으니까 이제 돌려줘. 네 대신 내가 구독료 내줬으니까 이 신문 구독료 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관리자의 효과 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으므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자,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니한테 신문 구독료 대신 내줄까? 그래 내줘. 내가 나중에 니한테 갚을게. 이런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죠? 또 위임과 같이 본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이 아니다. 우리 위임 계약 같은 경우는 수임인하고 위임인하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중국집 아저씨가 뭡니까? 그 본인이라고 하고, 자, 사무 관리를 해준 사람이 있죠. 그죠? 손님. 그죠? 그럼 이 두 친구가 어떤 합의를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위임과 같은 어떤 계약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비 등의 상환 청구합시다. 상환 청구. 자, 책을 계속 한번 볼까요? 함부로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은 관리자가 일단 사무 관리를 했는 관리자가 관리를 시작한 때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자, 52페이지 밑에 셋째 줄 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계속 읽어봅시다.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을 때는 그에 따라 관리해야 된다. 즉, 이 중국집 아저씨가 어차피 나는 지금 이사 갈 거야. 이 사업 폐업할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한단 말이야. 그죠? 이 간판을 안 고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떻다?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즉, 간판 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를 알고 있을 때는. 그죠? 자,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할 때는 본인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거 뭐 위험해서 간판을 고쳤다는 거죠. 중국집 간판을. 그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본인에게, 즉 중국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죠? 53페이지 첫째 줄에. 그죠? 그러나 사무의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는 본인은 상환할 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인의 의사가 알 수 있을 때는 그에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자, 죄송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때, 즉 이 중국집 아저씨가 이 간판을 어떻다? 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왜? 뭐 떼고 이제는 이사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이익이 현존하는. 그러면 현존 이익은 우리 앞에 언제 나왔습니까? 미성년자 공부할 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 어떻습니까? 잔존 이익, 그죠? 소비하고 남은 잔존 이익만 보상하면 된다는 거죠. 누가? 본인, 이 중국집 아저씨가.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수리업체를 불렀는데 이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다는 거죠. 50만 원. 그죠? 근데 이 수리비를 너무 비싸게 주고 수리를 했어요. 근데 이 중국집 아저씨가 만약에 이 수리를 하면은 한 30만 원에 이 간판 수리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30만 원만 이익을 받죠. 누가? 이 아저씨가. 그죠? 중국집 아저씨가. 그러면 3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의 사무 관리를 해주는 이런 사무 관리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다? 이 관리자가, 사무 관리를 해주는 관리자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손해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손해 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죠? 물론 뭐 아이고 고맙다 하고 인사를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현존 이익만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사무관리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비용, 유익비, 필요비 뭐 이런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돈을 달라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당이득 한번 봅시다. 자, 부당이득이란 역시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이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는 겁니다. 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 선의일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 범위에서 반환하고 하면 되고, 악의는 전 손해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뭐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우리 알박기 하죠. 알박기. 그죠? 알박기. 그죠? 자, 알박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겁니다.
자, 요 지역에 뭐 재개발이 된다 하는 정보를 알고 내가 요 땅을 미리 요렇게 사 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주변에 막 이렇게 뭡니까?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죠? 그러면은 요 땅은 뭐 이 건설사에서 뭐 경로당으로 쓰든지 뭐 애들 뭡니까? 그 뭐 보육원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들여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요 땅을 이 주인이 미리 정보를 알고 샀겠죠. 그죠? 안 판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땅의 가치가 1억인데 이 주인이 얼마 달라 하냐 하면 뭐 50억 달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요게 딱 알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어떻다? 할 수 없이 이 땅을 뭡니까? 50억 주고 샀다는 거죠. 50배. 그럼 이 사람은 폭리를 취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뭐 조폭 동원해서 이렇게 그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1억짜리 땅을 사서 50억의 폭리를 취했죠. 그죠? 그럼 이게 부당 이득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악이죠. 그죠? 악이. 그죠? 악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뭡니까? 건설사가 이렇게 공사를 할 것이다, 재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어떻습니까? 이런 장난을 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즉 받은 것 50억에다가 다음에 이 50억을 건설사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자, 그죠?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붙겠죠. 그죠? 몇 천만 원이든 그죠? 이자. 다음에 이거 뭐 실갱이 한다고 이 건설사가 요 땅 못 사서 공사 못 했을 때 뭐 손해 있죠. 그죠?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가 뭐 몇 시간만 서 있어도 그죠? 며칠만 일을 안 해도 그 임대료라든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걸 모두 이 알박기에 있는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그래 너 그래 알박기 해 하고 바로 50억 줘본다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소송해서 악이니까 더 받아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부당 이득을 했기 때문에 뭐 50억 플러스 알파까지 개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선일 때는 이익의 현존 범위. 자, 선이라는 것은 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내가 옛날부터 뭐 이렇게 뭐 이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모르고 소유했을 때는 뭐 이렇게 자기가 얻은 이익, 그래서 한 50억을 받았다 했으면은 그 50억만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부당 이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자, 53페이지. 부당 이득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수익자는 타인이 입은 손실의 한도 내에서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이득자가 선인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 경우는 손실자의 손해를 전부 보전하기 위해서 이득 이상의 손실이 있으면 그것까지 보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전손해, 즉 받은 것, 이자, 뭐 손해배상까지 몽땅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